야, 너 힙합 아니야?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나 힙합 아니야. 저는 또 절실하니까 가서 엄청 열심히 하게 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예술가로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용용자의 클테라고 이렇게 나눠서 사회자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제 본명이 김용태입니다. 달리듬은 쿵쿵짜 울렁거려 심장은 쿵쿵 따깡 총펼주부 등 위로 올라타 어차피 인생은 나수다 발발 타. 어릴 때 몸이 살짝 병약한 편이어서 남들이 받는 개근상도 잘 못 받았었고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진 않아서 상장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최초로 받았던 상장이 표창장이었어요. 제가 4학년 때 그때 제가 1반이었거든요. 구령대에 나가서 대표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귀하는 타인의 모범이 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함이었어요. 그걸 받는 순간 존재 가치를 좀 느꼈다고 할까요? 아, 나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가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엄청 살았었죠. 그래서 그 4학년 때부터 매년 거의 표창장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내는 목소리에는 듣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 드렁큰 타이거 굿라이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 혀르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런 가사더라고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들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가사가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힙합이라는 장르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반항적이고 되게 거칠고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솔직한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말하는 음악이자 문화가 힙합이라는 거였고 그때부터 제 안의 소리에 그럼 나한테 솔직한 게 뭘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020년도죠. 우리 또 다 알다시피 코로나가 갑자기 딱 생기면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누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막 아프고 진짜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삶이 영속적이진 지속 가능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 그만두고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맥북을 처음 구매를 했고 한 5개월 버텼나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다 해보자. 그때 또 저를 알게 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배수의 진을 치면은 좀 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과거에 성취했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재수했을 때는 대학을 재수마저 떨어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막 열심히 해서 인서울에 있는 학교로 갔었고 마찬가지로 500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공연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넘어갔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연 예술 쪽으로 발을 딛게 됐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그 짜릿함이라고 하죠. 그거를 처음에 느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고 30분 공연을 요청했는데 1시간 반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제가 좋아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 관계자들은 오히려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 두 개씩 풀리다 보니 또 소개를 받게 되고 저는 또 절실하니까 가서 엄청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활동으로 보면은 완전히 개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예술 집단들과 협업도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랩을 하신다고 하는데 국악도 섞여 있고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처음에 출발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음악을 누군가한테 들려주거나 저의 가치관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게 장르가 뭔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른 힙합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제 만나면서 야, 너 힙합 아니야?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번 인정을 해봤어요. 그래, 나 힙합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되게 다양한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야, 너 음악하는 애가 이런 거 영상? 컨템포러리 서커스 같은 것도 있었고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고 확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이 궁금해요. 명확하게 있는 선택 방식은 그거예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하고 나서 후회하자라는 게 있고요. 재미에서 보통은 다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재미 그리고 호기심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저는 배우거나 했을 때 빠르게 그거를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디제잉 장비도 그렇고요. 배운 지 한 3달?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거에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아요. 제가 랩이나 힙합 공연을 하고 있었고, 한 파트로 디제잉을 한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디제잉도 할 줄 아네요? 그럼 디제잉 공연 해주실래요? 했을 때 또 빼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전 무조건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한번 쌓이게 되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일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좋을 때는 더없이 좋지만 그 힘들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거를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매일매일이 거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치열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게 제 일에 대한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